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만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간을 보거나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다가가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에게 대인 경험이 하도 많아서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가장 평범하고도 당연한 방어 기제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고수들,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볼 줄 아는 한 수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간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자신이 줄 수 있는 호의를 대가 없이 전부 쏟아붓습니다. 밥도 먼저 사고,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고, 심지어 내 시간과 노력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죠.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숨겨진 본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무서운 심리적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아 놀자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함께할 진국인 사람과 내 인생을 갉아먹을 기생충 같은 사람을 단번에 구별해내는 아주 기막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고 배신감에 눈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인간관계에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살포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코너에 몰렸을 때 아주 힘들고 결핍된 상황에서 바닥이 보인다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통찰을 던집니다. 인간의 진짜 교만함과 이기심은 모든 것이 채워져 부족함이 없을 때, 즉 호의와 풍요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행동경제학의 거장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이론을 빌려 설명해 볼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받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야 라고 뇌에서 자동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람의 그릇이 확연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동네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뵐 수 있는 흔한 인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이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박 과장에게 큰맘 먹고 한우를 샀다고 해볼게요. 박 과장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 진짜 잘 먹었어.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건 영영 오지 않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박 과장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밥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의 무게중심을 아주 가볍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의 호의를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마음의 빚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훌훌 털어버리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런 얕은 관계에 대해 인간은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존재라고 꼬집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의 인연이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시면 그만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웃으며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로 두시면 내 마음에 생채기 날 일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곁에 두어야 할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을 믿어도 될지 고민될 때 이 다음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유형, 받은 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어떻게든 갚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국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타인이 나를 위해 시간과 돈, 마음을 써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깊은 부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문화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그의 저서 증여론에서 인류가 사회를 유지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주고받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분들 참 만나기 힘든데 한 번 만나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60살의 이 여사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여사님은 손맛이 참 좋으셔서 김장철만 되면 배추를 100포기씩 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셨어요. 하루는 앞집에 새로 이사온 새댁이 인사하러 왔길래 반찬도 없고 밥 챙겨 먹기 힘들겠다 싶어서 김치통 한가득 겉절이와 수육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통만 씻어서 돌려주거나 아예 통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이 여사님도 별 기대 안 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에 새댁이 빈 통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 안에 갓 구운 파운드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 타지에서 와서 외로웠는데 챙겨주셔서 정말 눈물 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좀 할 줄 알아서 부족하지만 구워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여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어 친정엄마와 딸처럼 지내게 되셨어요. 이 새댁처럼 자신이 받은 호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당장 큰 것으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바탕에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인연은 꽉 붙잡으셔야 해요.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내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당장 인생에서 손절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세 번째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호의를 베풀고 테스트를 해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 바로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나의 선의를 호구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 다들 아시죠? 이 말이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한 통찰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뇌 구조는 일반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처음 호의를 받았을 때는 도파민이 솟구치며 기뻐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자극에 적응해 버립니다. 역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웬만한 호의로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호의가 중단되었을 때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권리의식의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무서운 상태죠. 이번에는 50대 중반 초회 부장님의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볼까요? 최 부장님은 마음이 참 약한 분이셨어요. 처남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형님, 제가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안 잊겠습니다. 처남은 눈물 콧물 쏙 빼며 맹세했죠. 마음 약한 최 부장님은 그 돈을 갚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명절 때마다 조카들 용돈 챙겨주고 처남네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최 부장님 본인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깎이고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마침 다가오는 설날에 조카들 용돈을 챙겨주기가 벅차서 이번 명절에는 미안하지만 용돈을 못 주겠다고 처남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려준 돈 3천만 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처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최 부장님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형님, 애들이 형님만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명절에 애들 용돈 몇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형님 진짜 실망입니다.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처남의 태도에 최 부장님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3천만 원을 빌려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주던 용돈 한 번 안 줬다고 하루아침에 천하의 몹쓸 매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인간 군상을 가리켜 노예 도덕에 갇힌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마땅히 약자인 자신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죠.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영혼이 갉아먹힙니다. 에너지가 뱀파이어처럼 쭉쭉 빨려나가서 결국 나까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을 늘어놓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즉시 관계의 수도꼭지를 잠그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어서 교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의 오만함만 먹여 살리는 꼴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호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셨나요? 혹시 나 자신이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내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심리학 놀자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실천 가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계산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조건 없이 잘해줘 보세요. 밥을 한번 거하게 사보거나 작은 선물을 불쑥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스쳐갈 사람인지, 평생 내 곁에 둘 진국인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야 할 기생충인지 그 사람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내 사람을 찾기 위해 지불하는 아주 값진 심리적 투자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들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연대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대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아주 통찰력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놀자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